네, 이번 이야기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네. 여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먼저 김민재 앵커가 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회 정보위의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정원의 업무에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 작성, 배포하는 내용 등을 좀 삭제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중 대공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차가 컸습니다. 일단 국정원에서 폐지된 수사권을 그렇다면 어디로 이관하느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요. 여당은 일단 경찰에 이관하는 대신 3년 유예 기간을 두자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경찰의 정보 독점 등 뭔가 부작용을 우려해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일단 두자고 반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야당이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내용을 가결하게 된 겁니다. 네. 보니까 지금 가장 논란인 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염 차장님께 30년간 정보기관에 몸담으셨는데 먼저 대공수사권이 뭔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대공수사권은 간첩 잡는 일입니다. 예. 이게 다른 거 없고요. 그냥 간첩 잡는 겁니다. 북한 간첩 잡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국정원의 주요 업무이자 이제 이게 간첩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간첩을 잡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 경찰로 하여금 잡게 한다는 건데 왜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정법 개정안 그걸 보면은 예.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이유요? 지금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간첩을 잡으려 그러면 정보하고 수사가 긴밀히 연결돼야 됩니다. 네. 정보 수집하면 그거 갖고 수사하고 이렇게 수집 연결돼야 되는데 특히 또 그 북한 간첩의 90%가 예. 제3국을 통해서 외국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외국에서 행적 조사가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해외 정보망도 없고 해외 조직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간첩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예. 북한 공작기관에다 사람도 넣어서 인간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암호도 해독해야 되고 그다음 통신 정보도 수집해서 그걸 갖고 감청도 해야 되고 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경찰은 지금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경찰이 지금 그런 기능을 주면 될 거 아니냐, 네네.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국정원은 북한 정보 수집하기 위해 갖고 그게 애초부터 옛날부터 있는 거거든요. 예. 경찰은 간첩 수집하기 위해 갖고 암호 부사 새로 하독하고 북한 정보 무슨 망을 다시 구축하고 그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예.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또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해외 요원들이 해외에서 가서 활동하는 것은 어느 나라 다 인정되거든요. 다들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외국에 가서 무슨 정보 수집하고 채용 활동을 하면 그건 바로 주권 침해가 됩니다. 미국 에피오피아 요원들이 한국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연락관 역할을 하는 거지 수사 절대 못하죠. 예. 한 발만 밝혀지면 큰일 나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찰이나 이 간첩 수사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은 간첩 수사해서 그냥 이렇게 벌 주고 재판에 세우고 이러는 거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간첩을 잡으면 처음에는 이걸 역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용한다는 거 하니까 이제 우리 역용을 해서 많은 간첩망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또 북한 공작기관이 우리 대남 공작을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의도가 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 유인해내고 자금도 유인하고 또 오편도 유도하고 그래서 이게 적의 역량을 소모시키는 그런 공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경찰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경찰이라는 것은 지금 경찰 내부는 전혀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경찰에 안보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시민단체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도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간첩 수사하는 걸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간첩이라는 것은 고도의 비밀 활동, 네. 은밀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간첩 수사할 까요 말까요? 이게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이거 한다 그러면 간첩 수사가 되겠습니까? 예. 일단 우리 염 전 차장님께서는 이제 국정원에서 30년 동안 몸담았던 입장에서 이 대공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부도 추진하는 이유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는 이 노무현 정부 때 이루지 못했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이번엔 반드시 이루겠다 의지 상당히 강합니다. 정부 왜 추진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현 국정원이 정치 사찰,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서의 IO를 다 파견해도 합법입니다. 현재. 물론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한다면 아마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근데 현행법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욱더 철저히 하는 거죠. 네, 현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역시도 이 국정원의 나쁜 과거 이걸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 국정원법 개정 필요하다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들어보시죠. 대공수사권 이권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이제 뭐 박지원 원장 얘기한 것처럼 사실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근에 떠오르는 게 이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요. 이 국정원이 국가 안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정권 안보에 좀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됐던 사례도 분명히 있진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반성해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 국정원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방금 말씀하신 거 예. 정략적으로 이용해야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은 아주 매우 정략적인 관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니까 아까 대공수사권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대공수사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첩받는 일 아닙니까? 예. 간첩받는 일하고 정치 개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는데 손목을 잘라내는 건 마찬가지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박지원 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한다. 그럼 또 정부에서 내건 목표가 하나가 이제 권력 분산을 통해서 견제 균형을 이루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분산한다면서 국정원하고 경찰이 나누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이 그게 무슨 권력 분산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박지원 원장께서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흑역사 수사사 하면은 참 경찰분들한테 참 죄송한 일이지만 경찰이 훨씬 흑역사 청산이 많거든요. 박정철 고문 시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탈북녀 성폭행 사건까지 우리 국정원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적어도 30년 동안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문제가 된 적이 딱 한 번 유우성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지만 그거 외에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년간에 한 번 문제가 크게 됐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있는 거 갖고 수사권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봐서는 저는 그 정치 개입하는 문제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정치 개입 문제는 딱 나보고 하라고 딱 한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국정원장을 정치인 임명하지 말고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임명한대죠. 그다음 두 번째 뭔가 하니까 국정원의 이제 직원들한테는 부당지시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개입하라고 그러는 부당지시 받으면 정보위원회, 국회 정보위원회 바로 제소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하면 정치 개입 문제는 정말로 0%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정부가 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냐 이거예요. 이게 상관관계가 무슨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가락이 아픈데 손목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납득한 이유를 정부에서 하나라도 안보 그 전문가들이 하나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좀 대보라는 거죠. 네. 예. 일단 우리 염 전 차장님께서 경찰과 관련된 발언이 이제 염 전 차장님의 입장이고 만약에 경찰에서도 이와 관련한 뭐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추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염 차장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잖아요. 당시 노 전 대통령도 이 대공 국정원의 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당시에도 이게 이제 그냥 유지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그 싱글아웃해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네. 국정원의 업무를 해외 업무, 이제 국내 업무 있는데 국내 업무를 완전히 없애 폐지하고 예. 그리고 해외 정보 기능만 가지고 있는 해외 정보처럼 개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제가 첫 차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을 제가 잘 아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많은 대통령들께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뭐 전부 그 대통령들이 새로 이제 전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까지 맨 처음에는 국정원 들어오기 전에는 국정원 이거 뭐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실제 국정을 운영해보고 와서 내부 상황을 알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 또 국정원이 밖에서 알려진 거하고 훨씬 다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 대통령 벌써 3년 되셨는데 알만 하신 분이 왜 이러시는지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국회 정보위 법안 소위 심사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소식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